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최근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900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ETF 신청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1000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스웰 컨퍼런스에서는 IPO 발표가 되지 않았고 ETF 출시대한 부분도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플을 830원대 여기 지지라인에 지금 머물러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 과제인 이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날짜 속보를 보시면 애널리스트 이 린다 존스는 이 유명 재테크 저서이면서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 린다 존스가 리플 IPO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의 이상적인 기업 공개는 내년 5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IPO 시장의 붐과 주식시장 호황 시기를 고려했을 때 리플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죠? 최근 미 법원이 리플과 SEC 양측에게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23일에는 정식 재판이 남아있죠. 합의가 마무리가 되고 정식 판결까지 끝나고 나면 완벽한 소송 리스크에서 해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즉 이 IPO 발표는 이 4월 23일 이후에는 언제라도 발표 가능한 셈이다라는 거죠. 이미 주주 담당자 채용 공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리플은 IPO를 이미 준비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루어 볼 때 린다 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의가 마무리가 되고 정식 판결 이후에 5월이라면 IPO 발표 일정이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때쯤엔 이미 리플의 가격이 어디쯤 올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늦더라도 내년 초쯤에 태초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나는 경우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엄청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애플과 MS,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지금 현재의 저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접근처럼 꾸준히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는데요. 4년 주기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강세장 초입에 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전 사이클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SEC가 리플에게 제소를 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리플은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가격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2년 동안 하락 흐름이고 지금 이제 막 강세장을 앞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도래하죠. 거기다가 리플 소송 리스크까지 내년에 완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IPO 발표까지 앞둔 시점에서 리플은 이제 이전의 강세장으로 만들어냈던 상승과는 다르게 더 높은 상승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는 아직까지 리플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송 관련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대신해 XRP가 상장할 것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먼저 리플 자료와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었죠. SEC가 리플에게 두 가지 소송을 제소했습니다.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면서 2년이라는
2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2년도에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했던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증권이라고 봤고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증권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에서의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에서는 이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바로 판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면서 SEC는 중간 항소 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SEC는 임원진들에게 진행을 했던 이 개별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이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이를 판매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SEC가 이를 증명해내야 승소를 하는 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와줬던 부분이죠. 11월 9일 날짜로 리플과 SEC는 법원이 명령한 부분에 따라서 이 XRP 기간 판매분이죠. 이 증권으로 판명받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금 관련한 브리핑 일정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양측은 일정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서 법원은 내년 2월까지 이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요. 소송 원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SEC와 리플은 이 XRP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이 부분을 합의하고 그 일정을 제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EC는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라는 벌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리플은 이 정도 벌금은 절대 제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친리플 변호사들 말에 의하면 7억 7천만 달러라는 이 벌금은요. 리플이 기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판매 규모입니다. 7억 7천만 달러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그 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금액들은 모두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디튼 역시 이 일을 두고 SEC에 관할 거는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XRP의 판매 대다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진 걸 미뤄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이 중에 미국 내에서만 판매된 5%가량만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에 따르면 미 하원 의원은 SEC에 대한 제재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톰 해머 의원은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사실상 무제한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눈앞에 벌어진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제재에 대한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발표한 건데요. 이 SEC는 지금 리플과의 소송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그리고 다른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도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죠. 규제를 계속해서 남용하면서 예산을 막대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들을 모두 취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리플과의 소송은 이미 리플에게 지금 소송이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금, 이 합의만 마무리가 된다라면 벌금만 받고 소송이 끝나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리플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대한 빨리 합의를 진행한 뒤에 이 코인베이스 소송이나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산안까지 삭감되는 상황에서 SEC가 리플의 항소심까지 이어가긴 매우 힘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EC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거고 이를 알고 있는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은 이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 안으로 합의안이 지금 전달할 수도 있긴 하지만 SEC가 언제 태세를 전환해서 합의를 바로 진행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은 강력한 매물대 여기 750원대를 뚫어준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 매물대 여기를 지금 돌파시켜주려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낙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리플 이 라인을 뚫어주고 다시 1달러 도달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이 저점 구간에 리플 최대한 많은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 관련한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EDX 마켓에 신규 상장할 것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입니다. 이 EDXM이 출범할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서 더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지만 현재는 10월 31일부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코인이 상장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만 상장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자마자 전 세계 암호화폐 허브인 이 두바이에서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 역시 EDXM에 상장되어 있던 세 가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았던 비트코인 캐시는 이 EDXM 마켓에서 상장 폐지가 됐었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미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는 이 XRP가 될 거라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와줬었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상장 폐지 소식은 들려왔었는데요. 그 자리를 XRP가 대신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계속 나와줬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10월 31일 날짜로 상장 폐지가 됐고요.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은 이 두바이에서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이 됐다라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순 없다라는 거죠. 이전에 SEC 전 국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XRP가 비증권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토큰에는 선례로 인용돼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 역시 리플 승소에도 다른 토큰들의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했는데요. 사건을 맡았던 아날리사 역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XRP만 비증권으로 인정되는 셈인데요. 기간 판매에 대한 합의금만 마무리가 된다면 XRP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함께 더불어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거래소 내에서도 이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과 함께 XRP도 같이 신규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리플은 단기적으로 1달러가 아닌 10달러 그 이상 가격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최근 기관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XRP를 매주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매주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고 세력들의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10월 14일 날짜로 총 공급량이 27%를 보유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6일 날짜로는 46%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배 가까운 물량을 더욱더 늘려갔다라는 움직임인데요. 이제 곧 XRP의 강세작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리플을 저점인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 매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있지 않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구간마다 여기 고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물량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력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왜 리플의 가격은 오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리플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과 세력들이 다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어떻죠? 던지고 받고 하면
가격은 횡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횡보하는 움직임에서 개인들이 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단기적으로 매매할 코인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매집 방법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